이번에 저희 음, 웹진 문지 이달의 소설에 선생님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먼저 최근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듣고 싶은데. 예, 직장이 광주라서 광주에서 지내고 있고요. 학교에 나가는 일하고 이제 집에서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일하고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직장이 같은데 저는 학교에서 뵙는 것보다 서울 와서 뵙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. 예, 방에 틀어박혀 계신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아주 촉망받는 시인이면서 그 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글을 쓴 적도 있었던 비평가이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셨죠. 연구자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산문도 쓰셨어요. 게다가 이제 소설도 쓰셔서 최근에는 스님 소설들이 여기저기 지면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비평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작가가 되셨는데요.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설로 등단한 게 가장 늦었죠. 다른 장르보다는. 네. 예.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시 혹은 비평이라고 하는 장르, 문학 연구나 산문이라고 하는 장르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글쓰기에 대한 욕망 이런 게 있으셔서 다시 소설을 쓰셔서 소설로도 등단을 하신 건가요? 대학 시절부터 글을 끄적끄적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워낙 그 시하고 같이 소설 습작을 오랫동안 해와서 지금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참 잡다하게 여러 가지 글을 썼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글을 쓴다고 하는 것 하나가 저에게 부여된 어떤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. 예. 이번에 선정된 작품이 한국문학 겨울호에 실렸었던 공란이라고 하는 작품이죠. 어, 제가 읽기로는 일단은 이게 죽음에 대한 소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.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네 명이 들게 되는 모텔, 그러니까 여관이라고 해야 되겠죠. 조그만 시골 소옥도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주인인 김상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. 이 인물들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? 처음에 이제 이 소설을 초고 형태로 썼던 것은 한 5년 내지 6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2004년, 5년쯤에 초고를 썼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자살 사이트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면서 이건 어떤 그 비유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소설적인 어떤 죽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제의 어떤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압도됐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. 물론 매우 우울했고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죽음의 풍경 속에서 맨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아주 사소하고 무기력하더라도 뭐랄까 어떤 희망 내지는 삶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일상적이되 그 일상으로부터 조금씩 일그러져 있어서 어떤 죽음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이런 소도시라고 하는 그 공간을 설정을 하고 그 공간 속에 이제 인물들이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인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구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해서 뭐 어떤 종교적인 구원이나 이런 것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 이 죽음의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고자 하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설을 쓰면서는 글 쓰는 자로서 제가 섣부르게
희망이나 구원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, 그런 희망이나 구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죽음을 실제로 대면을 하고 있거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느낌이랄까,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런 그 시공간과 그 시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인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았을까,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공란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쓰여지게 된 거죠. 아무래도 이 작품에서 죽음과 관련된 가장 압축적인 공간은 공란장 202호인 것 같아요. 거기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곳이죠. 그리고 마지막에 김상태라고 하는 인물이 죽음과 맞대면하게 되는 장소도 거기인 것 같은데, 네. 예, 그 202호 공간에 대해서 이제 그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었던 죽음의 풍경일 텐데요. 202호라고 하는 공란장 202호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아마도 그 이 공란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애초부터 그 202호에 속해 있는 혹은 아주 가까운 인물들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예외가 있다면 이제 김상태라고 하는 그 여관 주인하고 그 다음에 고희성이라고 하는 소설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202호라고 하는 죽음의 공간의 외부 혹은 경계에 걸쳐 있는 이 인물들이 오히려 어쩌면 그 저한테 더 관심이 있지 않았나, 뭐 이런 생각이 들고,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 소도시의 풍경과 그다음에 이 202호의 풍경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대면하고 있는 어떤 그 소설가로서의 고희성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 소설에서는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느끼면서 글을 썼습니다. 이 네 사람의 인물들이 공히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입니까? 우리가 정작 죽음과 대면하는 것은 그 고희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은 죽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산자들이 죽음과 대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을 되풀이하는 건가요? 고희성의 말이 이제 그 단편의 어떤 그 주제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쓴 건 아니고요. 오히려 고희성의 말은 고희성의 것이죠.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지금 말씀하신 스몰이나 코끼리나 이런 인물들은 다 고유의 자기 자신의 어떤 죽음의 풍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 것 같고요. 이런 죽음의 다양한 풍경 같은 것들이 서로 모이고 서로 갈등하고 하나의 이미지로 정화되는 어떤 풍경, 결국 거기서 마지막 장면이 멈춘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